26년 2월 유엔이 파리협정 기반 탄소 크레딧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에코아이가 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원투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에코아이입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 핵심 3가지 꼭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글로벌 탄소 시장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에코아이 투자 포인트의 배경입니다. 26년 2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엔이 파리협정 6조 기반의 탄소 크레딧을 세계 최초로 발행 승인했어요. 파리협정이 2015년에 체결됐는데 그 협정에 기반한 실제 탄소 크레딧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11년 만에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뭔지 아시나요? 미얀마 쿡스토브 프로젝트입니다. 오지 마을에 효율 좋은 치사 도구를 보급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에요. 에코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파리협정 체제에서도 예전처럼 탄소 크레딧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26년 2월에 나온 겁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유럽 탄소 시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EU 배출권 가격이 26년 들어 강하게 급등하고 있어요. 톤당 83, 92유로, 일시적으로 100유로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지금 톤당 8,800원인 걸 감안하면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26년에 GX ETS라는 자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있고 국제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이 CORSIA라는 규제로 그러니까 올해에만 7,800만 톤 수준의 탄소 크레딧 수요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수요는 지금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에코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에코아이는 한마디로 탄소를 줄이고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바꿔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이제 파푸뉴기아에서 메탄가스 누출을 막고 동남아에서 맹그로브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폐냉매를 회수하는 사업을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유엔이나 국제 인증기관에 등록을 하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크레딧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기면 배출권을 사서 메워야 돼요. 안 사면 과태료입니다. 이게 KETS 한국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감축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실제 인증을 발급받기까지 평균 3년 반이 걸립니다. 이 진입장벽 덕분에 호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년간 쌓아온 이 분야 유일한 코스닥 상장 전문 기업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좀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보면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눈으로 봐도 이제 연간 실적인데 이제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갈 때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리고 25년도 넘어오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보자면 첫 번째, 교토 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기후 체제가 바뀌면서 유엔 인증 절차가 전면 재정립이 됐습니다. 심사 기준이 바뀌니까 인증이 줄줄이 지연이 됐어요. 두 번째, 탄소 배출권 가격이 22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가격이 톤당 아까 얘기했던 8,800원입니다. 셋째, 에코아이가 전략적으로 판매를 안 했어요. 이 가격에 팔면 수익이 안 나니까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재고로 쌓아두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쌓인 게 795만 톤입니다. 25년 잠정 실적은 매출 309억 원으로 20% 정도 회복이 좀 됐는데 방향은 위로 향하고 있고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저러니 재무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적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6% 정도. 업종 평균이 71%인데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16%입니다. 총 자산 이제 1,498억 원 중 빚이 213억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산의 59%, 약 881억 원이 탄소 배출권 재고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팔아야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흐름,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 재고가 팔리는 순간 현금 흐름이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795만 톤의 이제 가격 상승이 붙으면 레버리지가 엄청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투자 포인트 하나, 26년 KETS 4기 시작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4기부터 기업들이 공짜로 받던 배출권 비율이 줄어들고 돈 주고 사야 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EU CBAM 26년 본격 시행입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데, 유럽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제품을 수출할 때 이제 이 탄소 인증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25년은 시범 단계였고 26년부터 실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배출권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자, 세 번째, 파리협정 6조 기반 유엔 탄소 시장이 드디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26년 2월 첫 크레딧 발행이 왜 중요하냐면 에코아이가 유엔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약 2천만 톤입니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도 인증이 정상 작동한다는 게 확인된 만큼 이 대기 물량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증권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27년도 매출 2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40% 증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총이 3,259억 원 대비 어마어마한 이제 업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그냥 대충 해보면은 시총이 만약에 매출이 2천억 원 그리고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40%라 그러면은 적어도 시총이 한 8천억 정도는 나와야 적정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넷.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이소옥 대표이사가 25년 11월에도 장내에서 자비로 1200주를 매수를 했어요. 회사 망할 것 같으면 본인 돈으로 주식 안 사겠죠. 근데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신호다. 근데 좀 주식수가 좀 많이 작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로켓 기법 매집의 신호가 나왔고, 그 이후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폭등을 하고 난 뒤로 쭉 빠졌어요. 빠진 뒤에 쌍바닥을 그려주고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공략을 좀 해본다라 그러면은 손절가는 이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이 이탈이 없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이쪽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별 이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시장의 주도는 반도체, 뭐 로봇 원전, 전기,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세잖아요, 그죠? 탄소 배출권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돼야 된다, 올라가려면.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광고예요, 그죠? 안 좋은 얘기도 좀 해볼게요. 배출권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795만 톤 재고 전체에 회계상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실이 좀 꽤 클 겁니다. 그래서 유엔 인증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탄소 시장에 잡음이 있어요. 26년도 2월 NGO가 자발적 탄소 시장에 석유가스 업계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어떤 크레딧이 진짜로 탄소를 줄인 건가라는 무결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강화되면 일부 프로젝트는 인증이 또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악재, 좀 큰 악재죠,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게 터지면 굉장히 좀 크게 악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주식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보셔도 37,000주입니다, 오늘. 이 말이 안 되죠. 거래량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대량 매물이 나오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정책이에요. 뭐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그리고 EU 쪽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황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정부 제도에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면 시나리오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종목에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우리 제 영상 들어가서 아래쪽에 아까 보셨다시피 요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쭉 나오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현재 무료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이라든지 관심주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이 공략드리고 또 언급드리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좀 좋은 정보 무료로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에 앞서서 지금 현재 뭐 정회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카카오톡이나 그 다음에 이 번호로 투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특별 할인가가 25만 원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10일까지 더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뭐 상담하는 건 무료니까 많이 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26년 2월 유엔이 파리협정 기반 탄소 크레딧을 역사상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에코아이가 하는 사업 구조와 동일한 프로젝트가 첫 사례입니다. 에코아이의 2천만 톤 대기 물량 전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 26년 KETS 4기 시작과 이후 CBAM 본격 시행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배출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에코아이가 재고를 쌓으면서 기다린 시간이 결실을 맺을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다만 세 번째,
다만 자발적 탄소 시장 무결성 논쟁과 배출권 가격 변동성 여전히 리스크다. 그리고 정책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 방에 다 사기보다는 KETS 4기 세부 계획 발표, UN 인증 전환, 뉴스 등 총매를 확인하면서 좀 장기 투자, 중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분석과 실시간 소통은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